자, 2023 수능 완성 실전편 4점짜리 문항들 1회 수원수도 공통문항부터 시작을 해보죠.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뭐 이거 흔히 보는 문제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고 홀수일 때는 2배, 짝수일 때는 3을 더해요. 뭐 그럼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니까 이건 뭐 나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항상 질문하는 게 뭔가 봐야 됩니다. 질문하는 게 A1의 값이고 합이다. 이 말은 A1이 지금 하나가 아니구나, 그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구나. 일단 얘기는 지금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A1이 만약에 홀수면, A1이 홀수면요. 그러면은 자, 홀수일 때는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2배를 해야 돼. 그럼 2 곱하기 A1이 될 거고. 그럼 세 번째 항은 얘는 지금 2 곱하기 자연수니까 무조건 짝수란 말이야. 그러면 짝수니까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A1에다가 3을 더할 거고. 그러니까 이 4는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했으니까 이건 홀수죠, 그죠? 그럼 또 2배를 해서 4 곱하기 A1 더하기 6이 될 거고. 자, 다섯 번째 항. 이게 지금 짝수가 분명하지? 짝수인 경우는 3을 더해요. 4 곱하기 A1 더하기 9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조건에다 대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인데 얘네 둘이를 더한 합이야. 6 곱하기 A1 더하기 9네. 이게 51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A1이 얼마죠? 51에다가 9 빼고 42 나누기 6 하니까 7이네. 이건 홀수니까 성립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값일 거고. 하나 더 있겠지 뭐, 그지? 두 번째는 A1이 홀짝수인 경우인데, 그렇다면 A2는 뭐가 됩니까? 짝수인 경우는 3을 더하세요. 그러면 이 A1 더하기 3 될 거고, A3은요 짝수에다가 3이 더했으니까 이건 홀수가 분명하잖아, 그지? 그럼 2배를 해서 2 곱하기 A1 더하기 6이 될 거고, A4는 자, 요 녀석은 지금 2의 배수니까 짝수죠, 그죠? 그럼 3을 또 더해서 2 곱하기 A1 더하기 9가 될 거고, A5면은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홀수잖아. 2배에서 4 곱하기 A1 더하기 18이 되겠지.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두 개 서로 더해주면은 5 곱하기 A1 더하기 21인데 이 값이 50이 되고 싶어. 5 곱하기 A1이 30, 그럼 A1이 6이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두 개 합이니까 답은 2번 13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y가 로그 3의 x 더하기 2의 역함수인데, 보통 역함수 그러면은 잘 못 구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로그 3의 x의 역함수가 뭐냐? 3의 x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로그 3의 x라는 함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시킨 거니까 이놈의 역함수는 3의 x제곱을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시키면 돼. 이게 fx인가, 이게. 뭐 물론 합성을 해서 x, y 서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데 평행이동의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좀 더 뭐랄까요, 세련돼 보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 방정식이네. 그럼 방금 내가 fx 다 찾았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뭐. 3의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3의 x제곱 더하기 2를 곱해서 96이 나온다. 전개를 하면 3의 2x제곱 마이너스 4가 96인데, 그럼 마이너스 4를 넘기면 100 된다는 얘기고, 이게 10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3의 x제곱이 10이다.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알파다 라고 했으니까 3의 알파제곱이 10이다. 뭐 이거죠. 구하시오는 f의 알파 더하기 1인데 아까 얘가 지금 알파니까네, f의 알파 더하기 1이면 3의 알파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방금 전에 3의 알파제곱이 10이었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3, 즉 30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28인가요? 그럼 답이 3번이군요. 11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수능 완성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표현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내용이 좀 간단하죠. 만약에 b가 없으면 주기가 3이란 뜻이고, b가 붙으면은 3만큼 복사한 다음에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지금 그림을 보니까 0하고 3 사이일 때는 0과 2를 지난 이차함수입니다.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생겼으면 0부터 3까지니까 0,0에서
2를 지나면서 요렇게 생겨먹은 여기가 3이고 2고 그지?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자 얘를 지금 복사를 한 다음에 b만큼 들어 올리세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 나오잖아요. 얘를 지금 y방을 b만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들어 올리겠다. 뭐 이게 지금 3에서 6 사이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런데 이제 정보를 보니까 f4가 6입니다. 그럼 4일 때의 함수값이 6이에요. 이 높이가 6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f4는 x에다 4 집어넣으면 그지? f1 더하기 b랑 똑같단 말이야. f1이면 지금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6이래. 그럼 a, b 사이 관계식 하나는 찾았고요. 그 다음 fk랑 f3이 같아지는 지금 f3은 이점 높이입니다. 이차 함수니까 뭐 이 부분들이고 이걸 만족하는 k에 대해서 자 일단 AB를 먼저 찾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함수는 분명히 초반에 어떤 말이 있어요. 연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속. 그러면 3일 때 이 함수 값이 연속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처음에 0과 3 사이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한 f3의 값이 얼마냐? f3이 3 곱하기 a에 1이니까 3a죠. 그죠? 요놈 높이가 3a입니다. 3a.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0일 때의 높이를 b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b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라 이게 3a가 그래야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까 이 식에다가 b 대신에 3a를 집어넣게 되면은 a가 얼마가 나와요? a가 3이 나와요. b는 얼마예요? b는 당연히 9가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k랑 f3이랑 같아지는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f3인데 이 높이랑 같아지는 점이야. 뭐 당연히 지금 0하고 2일 때 높이가 같으니까 3하고 5일 때 높이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k는 당연히 5입니다. 그럼 0부터 5까지 fx를 절대값 쳐서 정적분하세요. 뭐 이게 지금 질문인데 0에서부터 5까지니까 fx에다가 절대값 쳐서요 라는 얘기는 결국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0부터 2까지는 적분값은 음이지만 어쨌든 둘러싸인 넓이가 있고 2에서 3 사이의 넓이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3에서부터 5까지의 또 둘러싸인 넓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이 각각을 찾아볼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얘는 지금 아까 지금 fx가 a가 지금 3이었으니까 3x의 x-2라고 하는 2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뭐냐? 6분의 최고차의 개수 베타-알파의 세제곱. 그럼 4가 나오죠? 그럼 이 부분 넓이가 4인데 여기가 4면은 이 2차 함수로 지금 둘러싸인 부분이면서 이 점의 x좌표차가 2이고 여기가 x좌표차가 1이라서 여기 윗부분 넓이도 똑같이 4가 돼요. 여기도 둘 다 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지금 아까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3a였을 때는 그지? a가 지금 3이었으니까 이 높이가 9란 말이야. 9.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2, 높이가 9니까 18이죠. 그 18에다가 이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 부분 똑같이 4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아랫부분 넓이는 14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14하고 4하고 4하고 이 셋을 다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22라는 답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조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간 2차 함수하고 직선을 둘러싸인 넓이인데 이 아랫부분 넓이하고 윗부분 넓이가 같으려면은 이 x좌표가 2대1이면 됩니다. 2대1이면 이러면은 아랫부분 넓이하고 윗부분 넓이 무조건 똑같아요. 아까 이 부분 넓이가 4였는데 이 부분 넓이도 4가 되는 거예요. 0이고 2고 3이라서. 자 12번입니다. 삼각형 AB 길이가 4, AC 길이가 6. 그 다음에 넓이가 4루트. 뭐 적절히 좀 그림을 그려봐야죠. 4, 6, 4루트. A이고 B이고 C라고 치면은 이 길이가 4, 이 길이는 6. 그러면 이 끼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넓이는
2분의 1의 두 변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가 나오는군요. 자, 이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사인 법칙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사인 법칙에서 내가 이 각의 사인 값은 알아. 이 변 길이를 찾아야 되겠네? 이 변 길이를. 그럼 또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겠구만, 그치? 자, x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까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5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겠죠. 그러면 약분 칠 거 약분 치고 쭉쭉쭉쭉 정리하면 이게 얼마 됩니까? 이거 4, 8이 30이니까 20이군요. 아, 그럼 x는 루트 20이네. 2루트 5. 자, 그러면은 이제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면은 이 r은 사인 세타 3분의 루트 5분의 대변 길이 2루트 5가 되어서 r은 3이군요. 3. 이런 값이 나오겠구나. 그치? 네, 13번입니다.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좌표가 0 될 때, 그러면 2분의 1의 x-n제곱이 n이 될 때, 양변에 로그 2를 때려버리면, 그지? 얘는 n-x가 되고 이놈은 로그 2n이 되는구만. 그러면 x좌표는 결국 뭐가 되냐? n 빼기 로그 2n이 됩니다. 이게 지금 an입니다. 이게.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로그 2n이라고 하는 그런 수열인데,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이 수열 bn을 정의하기를, 만약 an이 정수면 an이고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0이야. 그럼 이 녀석이 정수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인데 n의 값은 자연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될 텐데, 결국 이 녀석이 정수가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되나? 2의 거듭 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안 되는 거지 뭐. 그치? 자, 그러면 정수가 되는 경우는 일단 n의 값에다가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b1이면 a1이고, 그건 1 빼기 로그 2의 1이니까 1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b2가 되고, 그치? b2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1제곱이죠. 그러면 이것도 1인 거죠. 1. 자, 그 다음에 언제가 됩니까? 2의 제곱이 들어갈겠죠. 2의 제곱이면은 b4인가, 그지? b4는 그러면은 4 빼기 여기 2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4 빼기 2의 제곱이면은 2입니까? 그 다음에 b8 8 빼기 2의 세제곱해서 3일 거고, b16이면 16 마이너스 2의 4제곱 4. 뭐 이렇게 가겠지 뭐. 그치? 자, 규칙성을 보면은 처음에는 얘가 지금 2의 0제곱이었어. 빼기 0이었지. 2의 1제곱 빼기 1이고, 요 놈은 2의 제곱 빼기 2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빼기 3이고, 얘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4구만. 앞에 숫자는 등비고 뒤에 숫자는 등차가 돼. 그럼 그 다음에 2의 5제곱 마이너스 5, 2의 6제곱 마이너스 6, 2의 7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런데 지금 조건이 100항 이하니까 2의 7제곱 마이너스 2면 이게 얼마냐? 2의 7제곱이 딱 된 순간 128이라서 안 되네, 그지? 여기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 되는 거구만. 2의 6제곱이면 64, b의 64항까지만 존재하고 그 외의 값은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우르르 더 아쉬운데, 일단 앞에 있는 등비수열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항의 개수 제곱 지금 7개죠. 마이너스 1이고, 빼기 등차는 1, 2, 3, 4, 5, 6만 더하면 되지. 3, 7이 20이라고 똑같겠네. 약분되고, 그럼 2의 7제곱이 128 빼기 1 빼기 21, 그럼 106인가요? 이런 답이 나오겠군요. 보기에 106. 오케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fx는 식이 있네. 그럼 뭐 그려봐야지 무조건. 자, x가 0을 경계로 해서 0보다 왼쪽,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인데,
0보다 왼쪽에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인데 0일 땐 1이고,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구멍이 뚫려요. 그때는 함수값이 별도로 있어. 2n-6이라고.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일 때는 절대값 x-1이니까 1,0에서 꺾여 올라가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fx인데요. 이 fx는 분명히 지금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0하고 1일 때는 무조건 미분 불가고 연속은 되지만,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fx에다가 2차 함수 gx를 곱해서 말이지, 2차 함수를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차수가 딸랑이 2차기 때문에 얘가 미분 가능하게 커버 칠 수 있는 점은 2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0하고 1에서 미분 불가니까 이 점만큼은 최소한 미분 가능이면서 연속이 돼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2n-6의 값이 0이 되면서, 즉 n이 3이 되면서 이 점이 채워져 주면은 여기는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 연속은 되지만 0과 1에서 미분 불가니까 저 2차 함수가 0하고 1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가 되어주면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곱하면 0일 때 미분 가능, 1일 때 미분 가능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gx는 x, x-1 이렇게 되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n의 값은 3이고요 h'이면은 이 fx 곱하기 gx를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식으로 쓸 것도 없고요. h' 0이면 f' 0 곱하기 g0 더하기 f0 곱하기 g'0 뭐 이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gx가 아까 내가 이 함수라고 했으니까 f'0의 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0가 0이기 때문에 이건 0이고요 f0의 값은 1이죠 g'0이 얼마냐 하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단 말이야. 2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단 말이지. 두 개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자, 두 개 서로 더해주면은 3 빼기 1이니까 답은 2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15번. 선생님은 지금 올해 수능에서 이 문제가 수원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이다. 중요한 유형. 자, 내용이 즉슨 sin 파이x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뭐 이것은 주기가 2인 그래프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0부터 출발해서, 그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2가 되겠죠. 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하고 y = 알파 직선하고 만나는 점에 x 좌표를 작은 순서대로 a1, a2, a3라고 하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 그래프하고 y = 베타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차례대로 b1, b2, b3라고 하자. 그럼 얘는 지금 사인 파이 x 그래프고요. 이 밑에다가 코사인 파이 x를 하나 더 그려보죠. 코사인 파이 x도 주기는 어차피 뭐 1일 거 2잖아, 그지? 그러면 생긴 게 요렇게 여기까지 간주기단 말이지. 또 요렇게. 자, 뭐 이런 식인데, 문제의 질문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든지 하죠. 자, 첫 번째, 기억이 알파가 0과 1 사이일 때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금 y 과 알파 직선하고 사인 파이 x하고 만나는 거니까 알파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때 만나는 점의 첫 번째 점이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 경우에 a2하고 a3의 합은 3이냐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a2고 여기가 a3입니다. 이 점 좌표는 1이고 여기는 2죠. 대칭 축이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a2하고 a3의 합은 당연히 2분의 3의 2배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맞습니다.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 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이 점들 다 지워지고요. 알파가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면 y 과 알파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건데, 이때 베타는 또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y 꼴 베타 직선이면 이 위로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만나는 점의 좌표인데 그 중에서 a2하고 b2라. 그러면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sin 파이 x에서 만난 두 번째 점이 여기가 지금 a2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두 번째 점이 여기가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2하고 b2의 지금 합이 2분의 7이냐 이건데, 이 부분은 지금 이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면 상당히 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야 돼요, 이거. 우선 사인 그래프의 경우는 0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2이고요. 아까 이제 y과 알파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그지? 이게 이제 알파가 음수고, 그때 만나는 점 중에 두 번째 점 여기가 지금 a2였단 말이야. 자,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하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코사인 그래프고, y 꼴 베타 직선이면 위로 지나가는 그래프고, 그 녀석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이 왼쪽 점이, 이 점이 b1이고 여기가 b2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개의 합이 지금 2분의 7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 점 좌표가 1이고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죠. 그리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B2하고 A2는 이 점과 이 점의 딱 중점이 어디니 하면 2분의 3과 2의 중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2분의 3 더하기 2라는 거죠. 4분의 7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2하고 A2의 합은 4분의 7의 2배가 되어서 2분의 7이라고 맞는 겁니다. 이것도. 이 그림상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자, 실제로 이렇게 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이 서로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힘들면은 식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점이 지금 A2고, 그러면 이놈의 알파 값이 사인의 파이 A2고, 그 다음에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B2고, 이 두 개가 서로 부호가 서로 반대인 관계니까 더하면 0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점 근처에서 뭐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 볼 때는 별로고요. 가급적이면 그림에서 딱 보는 거 좋겠습니다.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이 이 점에 대한 점대칭 관계다 라는 사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y좌표가 반대면은 x좌표가 점대칭 관계겠구나. 어쨌든 니은도 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 A1과 B2가 똑같고 베타의 절대값이랑 알파의 절대값 차이가 2분의 1 차이 나면은 둘의 곱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얘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지금 절대값이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이 그림을 좀 재활용을 해볼까요? 얘가 지금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잖아요. 만약에 둘 다 양수면요, 알파가 좀 작은 양수고 베타는 2분의 1 차이니까 좀 큰 값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 점이 A1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곡선이 코사인하고 만난 점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점이고 이 점이 지금 두 번째 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A1하고 B2가 완전 간격이 겁나 멀어요. 값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절대 아님. 자, 그러면 만약에 A1 알파는 양수인데 베타가 음수라면 y 꼴 베타 직선이 2m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하고 만나는 점이 이 두 점이니까 여기가 B2가 되어버리는데, 이 경우도 지금 안 된다. 지금 하여튼 알파가 양수면 A1이 0에 근접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알파가 음수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알파가 음수면요, 대충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것이 알파의 직선이에요. 이 점이 이제 A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해당되는 점에서 B2가 되려면, 똑같은 점이 B2가 되려면 베타는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알파도 베타도 둘 다 음수겠구나. 그치? 이걸 일단 찾아야 돼. 그러면 알파가 이렇게 지나가고 사인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첫 번째 점이 A1이면은 베타는 이렇게 지나가는 곡선이 돼야 되고요. 만나는 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점이 이게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1과 B2는 똑같고 둘 사이의 차가 이 간격이 2분의 1이다.
둘 다 음수입니다. 둘 다 음수.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둘 다 a1, b1인 b2인데 이걸 그냥 편의상 그냥 k라고 해버리죠. k라고. 그러면 sin k의 값이 알파인 거고 지금 sin 파이 k죠. 파이 k. 이게 알파인 거고 코사인 파이 k의 값이 베타인데 둘 다 음수가 분명하고요. 둘 사이의 차가 2분의 1만큼 차이 난다. 이거니까 베타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알파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이 둘 사이의 높이 차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사인의 파이 k가 나와야 돼. 이런 관계고. 사인 파이 k랑 이거 둘 다 지금 코사인하고 베타니까 이렇게 표지 말고 그냥 알파 베타로 씁시다 그냥. 자, 이 점 높이가 알파고 이 점 높이가 베타인데 베타하고 알파의 차가 알파에다가 베타를 뺀 것이 2분의 1이군요. 그죠? 근데 알파는 사인이고 지금 베타는 코사인이니까 이 둘이 제곱을 해버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4분의 1입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의 제곱은 1이니까 2알파 베타가 1 빼기 4분의 1, 즉 4분의 3이 되고 그럼 알파 베타는 8분의 3이 되는 거지. 맞네 그럼? 참이고만 거지.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약간 이제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그림을 그려서 둘 다 음수라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쨌든 정답은 다 참이다. 5번이 되겠네. 자, 20번 실수 t와 최고차의 수가 1인 4차함수인데 자, fx하고 ft가 실근의 개수가 gt고 이놈이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실근이 1, 3, 5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뭐 느낌 빡 오잖아요. 이 4차함수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좌우 선대칭성이 있는 4차함수 아닙니까 이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주면은 이게 fx면 t좌표가 여기 있을 때는 fx랑 f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gt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극대값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순간, 요놈하고 같은 높이를 갖는 순간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란 뜻이야. t가 이제 여기 가버리면 실근의 개수 4개가 되잖아요. t가 여기 가붙어버리면 실근의 개수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점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3개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1하고 3하고 5다 이거지. 그 외의 경우는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극소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 3, 5면은 말이지 높이가 똑같은 점이 1, 3, 5면은 그러면 이 둘 사이 간격이 지금 2니까 극소점하고 이 극대점 사이 x좌표 차이는 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원래 좌우 대칭성 있는 4차함수가 이 길이가 t면은 높이 차이는 최고 차이의 개수 t 4제곱이고 극대값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까지는 루트 2t고 이런 성질을 갖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직업은 여기가 3이면은 여기 좌표 같은 루트 2 차이 나니까 여기는 3-2 루트 2가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GT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GT의 그래프는 불연속이 지금 5번이 나오게 되고요. 1일 때, 3-2 루트 1일 때, 3일 때, 3 더하기 2 루트 1일 때, 5일 때 이때 각자 다 불연속이 나오고 자, 이거보다 t가 1보다 작을 때는 2의 값을 갖다가요 1이 딱 되는 순간 3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4의 값을 쭉 갔죠. 근데 3이 딱 되는 순간 잠깐 또 3이 돼. 아니지 3-2 루트니까 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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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순간 2개가 바뀌죠. 2개 다시 또 4개 쭉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3이 딱 되는 순간 실근의 개수가 3개예요. 그 다음 또 4의 값을 쭉 가다가 이제 좌우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2가 될 거고 이 사이는 또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순간 그때 3이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의 값을 유지하는 이런 그림이 GT 아닙니까 지금? (3-2 루트 2가 아니고 3-루트 2죠 그죠? 3-루트 2 3-루트 2 여기는 3 더하기 루트 2 2루트 2가 아니지 루트 2란 게
자,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근데, 자, 이 문제가 자극하나 우극한의 합이 함수값 2배 한 거랑 같지 않아야 돼요. 일단 연속은 아닌 거야. 연속이면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같을 테고 함수값 2배랑 똑같을 테니까. 연속은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자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함수값 2배랑 같지 않아야 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극한, 우극한이 지금 2하고 4인데 함수값이 3이니까 등호가 성립해버리잖아. 이 점은 안 돼요. 이 점의 경우는 자극한, 우극한이 4, 4고 함수값이 2이기 때문에 얘는 됩니다. 이 점의 경우 자극한, 우극한 4, 4고 함수값이 3이니까 이것도 됩니다. 여기도 되고요. 근데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는 점은 이 세 점이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의 합입니다. 합이니까 다 더해보면 얼마가 돼요? 9가 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21번인데 이 녀석은 뭐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fx는 최고 차항수가 1인 2차 함수면서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뭐 여기서 지금 gx에 0을 대입하면 0이고 g'x가 뭐 이 미분법으로 미분을 해보면 결국 0부터 x까지 ft dt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gx가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다 했으니까 g3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일 거고 g'3의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fx가 말이죠. 최고차항수가 1인 2차 함수라고만 돼 있으니까 미지수가 일단 2개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a가 나와서 a는 안 쓸게요.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0부터 3까지 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를 적분을 하면 그 값이 0이다. 이건데 이건 뭐 적분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9 플러스 2분의 9b가 나오고, 그지? 더하기 3c가 나오죠. 얘가 지금 0이다. 이게 첫 번째 bc 사이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g3이면 여기다 3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g3의 값은 3 곱하기 0부터 3까지 ftdt 빼기 0에서 3까지 t 곱하기 ftdt 인데, 조금 전에 0부터 3까지 ftdt가 g'3하고 똑같은 거고, 이거는 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요 녀석은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아까 ft가 이거였으니까 t를 곱하면 t 세제곱에 더하기 bt 제곱에 더하기 ct가 될 거야. 그지?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거야. 그러면 얘도 지금 집어넣고 적분을 또 해야 됩니다. 약간 좀 귀찮긴 해요, 이거. 그래서 뭐 이 녀석이 g3의 값이 이제 나오면은 이놈이 마이너스 4분의 81에 마이너스 9b에 마이너스 2분의 9c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거죠. 그럼 얘가 이제 두 번째 bc 사이 관계식이고, 아까 요 녀석이 첫 번째 bc 사이 관계식이고, 얘네들을 연립을 하면 b하고 c가 구해진다 이거예요. 자,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좀 해보세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c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fx가 결국 뭐였니?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이차함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러면 gx의 이제 극소값을 찾는 거니까 아까 gx를 미분한 두 함수가 이놈이잖아, 그지? 이 녀석이 0이 되는 또 다른 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뭐 찾아야죠, 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제 이것은 단순 계산 문제라서요. 뭐 사실 뭐 그래프적인 요소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계산만 좀 지저분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나쁜 문제는 또 아닌데 깔끔한 문제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자, 극소점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극소점을 갖고요. 그때 극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64분의 4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서 이거랑 둘이 곱하고 128을 곱하세요.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그죠? 숫자가. 분모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4니까 124를 준 것 같은데, 그럼 분자 부분 3하고 45만 곱하세요. 뭐 이런 얘기죠. 답은 135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네요, 별로.
자, 공통문항 마지막 22번입니다. 지금 이게 21번도 다항함수 문제인데 22번도 다항함수 나온 이거는 조금 배치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선생님 생각엔 이 부분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3차 함수고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곡선이 직선과 기울기 m인 직선과 k의 값에 관계없이 한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fx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요,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은 k가 막 변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한 개에서만 만나게끔 절대 만들 수가 없죠. 기울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양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울기가 뭐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 이때는 한 점이지만 이때는 또 세 점이잖아요. 이때 또 한 개고. 이런 경우도 안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확실하고요.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려도 k 값에 관계없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 말은 결국 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접선에 안 나와야 돼. 이런 얘기고, 접선이 그려지더라도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수투 문제이긴 하지만 3차 함수라서 변곡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변곡점이 있고요.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실수 m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더 작은 직선은 아무리 그려도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면은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인데, 그러면 이때 한 개고 이때도 한 개고 한 개고 k 값이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조건이 나타내는 이야기는 결국 이 fx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투에서는 변곡점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킬러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과거의 기출 문제 중에서 접선의 개수 같은 문제들을, 재작년 기출이었던가요? 뭐 그럴 때는 변곡점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해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원점을 통과하면서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만 만나고 싶어요. 이걸 만족하는 기울기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m이 2가 되는 순간 한 점이 아니란 얘기잖아. 두 점이란 얘기잖아. 아니면 세 점이거나, 그지? 어쨌거나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는 얘기는 기울기 2가 되는 직선이 접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3차 함수이고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접하면서 y = 2x가 이렇게 접하는, 대충 이 정도쯤이 이제 원점이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y = 2x가 되는 순간이면은 이때는 곡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인데, 이때는 두 개인데 기울기가 2보다 작아지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맞잖아, 그치? 딱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여기까지 오케이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fx가 지금 이 3차 함수니까 미분한 도함수는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a입니다. 반칙이긴 하지만 변곡점 쓰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6x 마이너스 6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 선생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3차 함수는 변곡점 이야기를 빼고서 얘기할 수 없는 그래프고요. 수투의 교과 과정에 지금 이계도 함수라는 게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곡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오히려 평가원이 사각한 거예요. 선생님 볼 때는 그래요. 자, 어쨌든 x좌표가 1인 점입니다. 이 점이. 그럼 그때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빼기 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자, a는 얼마입니까? a는 2가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a는 일단 2입니다. 자, a가 2가 되어주면 이 fx는 1차항의 개수가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 도함수가 2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x값이 얼마냐 하면 0하고 2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이거 원점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 점 좌표가 2가 돼야 되고 원점은 이제 x좌표가 0인 점은 여기쯤 어딘가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이 x좌표가 0이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점 좌표는 y = 2x 직선의 점이니까 2,4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가 2,4를 지나야 될 거야. V는 8 빼기 12 더하기 아까 A가 2였으니까 4 플러스 B인데 이게 4가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다? B도 4래? B는 4구나. 오케이. 자, A하고 B의 값의 합은 6이 되겠습니다. 뭐 질문 내용은 그냥 A, B 한번 물어보니까 별거 없는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이 좀 치사하죠, 그죠? 변곡 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문제 막 내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순전히 수투의 그 도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실전편 1회 공통문항 사전 풀이였습니다.